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화현입니다. 낯익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른 강의보다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다 공지된 내용이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4주 동안 네 번에 걸쳐서 이제 IT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을 할 예정인데 사실은 그 코세스라고 하는 회사가 워낙에 IT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기본적인 내용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오늘 IT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내용을 만들어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많았는데 뭐 새로운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조각조각 얻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좀 체계화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은 뭐 학교에 온 지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잠깐 이제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저도 IT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30년 이상 IT 분야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돌아봤는데 크게 3개 단계로 제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은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한 10년 일을 했었고 그 다음 10년은 주로 이제 인프라에 관련된, 그래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에 관련된 일을 한 10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기 마지막 한 10년 정도는 주로 아키텍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나 클라우드 뭐 이런 쪽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자랑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그리고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 경력에서 쭉 경험을 했던 것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4번의 강의에서 오늘은 주로 이제 여기 제목대로 IT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IT의 기본적인 기술들 또 그것들의 관계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주로 통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이제 통신이라고 해도 단순히 이게 물리적인 통신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시는 용어 중에 프로토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나하고 프로토콜이 잘 맞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IT에 계신 분들은 다 끄덕이시는데 그런 얘기를 실제로 사용을 하나라고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두 번째 차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들으시고 세 번째는 실제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라고는 여러분들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현재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세스가 새롭게 만든 인프라를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업 포인트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최근의 기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미래만 너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면한 또 현재 기술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왜 나왔는지 예전부터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왜 기술들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가 IT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라고 하는 것과 고가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이 얘기를 넣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회사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로 이전을 하고 또 재해 대비하기 위한 백업 센터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금융권 중에서도 카드와 관련된 가장 앞단에 있는 벤서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IT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세 번째 주제를 다루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인프라 자체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하는 방법이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어떤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예전부터 어떻게 우리가 IT가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파고 이야기 다 아시죠?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강의 준비를 하면서 날짜를 봤더니 벌써 한 3, 4년, 그러니까 16년 3월에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3년쯤 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발명됐다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인지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대형 컴퓨터의 최초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보면 43년부터 46년 3년 동안의 그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컴퓨터예요. 그래서 1946년 그리고 알파고가 2016년이라고 하면 딱 70년의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고 느끼시겠지만 컴퓨터가 하는 일이 반복적인 계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사람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임, 바둑을 이제 둘 수 있는 이런 걸로 발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알파고 자체가 배구글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기록은 495전, 494승 1패. 저 1패가 뭔지 아시죠? 그러면 누군가가 1승을 했죠. 그 1승이 바로 이세돌이고,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셨겠지만 이세돌이 알파고에 이긴 대국이 인간이 컴퓨터를 이긴 첫 번째이자 마지막 대국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알파고의 후속 버전들을 이겼던 기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애니악의 구조를 보면 커다란 방이에요. 아마 이거보다 몇 배, 한 2배 정도는 큰 방일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진공관이라고 하는 소자를 가지고 만든 커다란 컴퓨터입니다. 이때는 이게 제품이나 기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거의 하나의 건물 같은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됐었죠. 여기 보면 2만 개의 진공관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파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체를 본 적이 없고 사실은 알파고 자체가 굉장히 베일에 쌓여있는 비밀스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유추하건대는 1200개의 인텔 프로세서, 여러분들 노트북에 다 사용하고 계시죠. 인텔 인사이드라고 그렇게 로고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인텔에서 만든 CPU를 가진 노트북을 쓰고 계시는 거죠. 비슷한 그 인텔의 제온이라고 하는 서버용 CPU 1200개와 엔비디아라고 하는 GPU 176개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가 좋아야죠. 특히 그래픽 보드가 좋아야 됩니다. 그 그래픽 보드 중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게 지포스라고 하는 바로 엔비디아가 만든 그 그래픽 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그 비트코인 때문에 그 GPU 보드를 가지고 그래픽 보드를 가지고 채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뭐 100만 원, 1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바둑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산 능력이 초당 5,000번 정도 계산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경우는 초당 한 30번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사라고 하는 IT가 안정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재밌는 사실이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애니악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평균 고장이 이틀에 한 번씩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장애가 나지 않고 돌았던 게 약 5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죽는 건데 평균으로 따지면 이틀에 한 번씩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틀에 한 번씩 죽는 기계를 여러분들한테 공짜라도 드리면 쓰시겠습니까? 절대로 못 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게 딱 70년이더라고요. 46년부터 지금 2016년이니까 오늘 시점으로 보면 70년이 조금 넘은 시기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애니악에서 알파고까지 우리가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크게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컴퓨팅이라고 하는 IT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던 것 같아요. 80년 전까지 그리고 90년 그 다음에 2000년, 2010년 그래서 대충 10년의 단계 지금 이제 2020년이 됐으니까 50년 세월 정도를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참 그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게 제가 실제로 IT에서 일을 시작한 게 80년 중반입니다. 80년 중반부터 쭉 일을 해왔었는데 제가 일을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이 컴퓨팅 환경들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애플 컴퓨터라고 하는 8비트 컴퓨터가 처음으로 발표가 되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혹시 애플 컴퓨터를 아시는 분 계세요? 애플 컴퓨터. 애플 맥은 잘 아시죠? 그 맥을 만드는,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가 애플입니다. 애플이 만들었던 컴퓨터가 8비트 개인용 컴퓨터가 애플 8비트 컴퓨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IBM에서 IBM PC라고 하는 것이 16비트 컴퓨터로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업무에도 적용이 되던 시기가 이제 이 80년대 후반에 일어나던 일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기업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의 역사를 보면 90년대까지는 이제 폐쇄형 시스템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고 지금은 표준형